안녕하십니까. 제스런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턱걸이 영상에 이어서 푸시업에 대해서 또 저번처럼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푸시업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아마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또 놈들이 하는 말 듣고 뭐 푸시업은 운동이 된다 안 된다 말들만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해보면 될 텐데 말이에요. 말 그대로 푸시 그리고 업 누른다. 무엇을? 지구를, 바닥을. 풀이를 해보자면 손바닥을 대고 지구를 밀어내는 동작을 일컬어서 모두 푸시업이라고 합니다. 그 범위를 스탠다드 푸시업만으로 알고들 계신데, 그래서 어디 운동이냐고 또 대부분 물으시면 주동근, 대흉근, 기랑근으로 전면삼각근, 상완 삼두근 그리고 전거근 정도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밀어줄 때 주로 쓰이는 근육은 뭐 주동근과 협력근이지만, 사실 푸시업을 뭐 할 때 초고 난이도 뭐 자유 물구나무 푸시업이나 물구나무 푸시업을 제외하고는 어딘가에 항상 발끝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발끝부터 손끝까지의 모든 근육이 이제 협력근이라고 쓰인다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자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또 그 운동을 팔 수 있어요. 그 진도나 그 정도나 그 심도나 그 강도를 말이죠. 그래서 이 운동 동작을 단순하게 어디 운동이라고 또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다. 푸시업을 얕게 보자면 스탠다드 푸시업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위에서 말한 근육을 타겟한 가장 원초적이고 라이트한 가벼운 쉬운 동작의 푸시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시업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주동근이나 협력근이 얼마든지 뒤집어 엎히고 또 그 순서가 바뀌고 어떤 게 주동근으로 어떤 게 기랑근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푸시업을 초보자가 접근할 때 대흉근과 삼각근, 뭐 전거근, 전면삼각근을 사용하기만 해도 분명히 동작은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4대 근육들이 자극을 충분히 인지하고 발달을 하고 체력이 자라나서 동작을 수월하게 해내고 그 동작에 대해 근육들이 적응을 해서 더 이상 자극이 없게, 발전이 없게 되었을 때쯤 발끝의 굽힘이냐 또 펴임이냐 그거에 따라 또 그 동작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푸시업 하나만으로도 그 강의를 10시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동작의 파생 정도, 심도, 강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또 그 쓰임이 단순하게 가슴이나 특정 근육의 벌크업 트레이닝 또는 심폐지구력 운동 또는 운동선수의 스트렝스, 가동성 운동 등으로 쓸 수 있고, 저 또한 어깨가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이 푸시업이 재활 중반부터 또 후반까지 제 일상적인 운동 퍼포먼스로의 복귀까지 되게 큰 도움을 줬었죠. 그렇다면 푸시업을 기능적으로 조금만 알게 되면 개개인이 스스로 운동 강도나 그 방향성을 충분히 결정하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작을 한번 파보자면 사용하는 관절은 작은 관절 빼고 크게 나누자면 위팔뼈와 어깨뼈가 닿아 있는 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로 나눌 수 있겠죠. 일단 팔꿈치를 구부리고 위팔뼈랑 어깨의 연결부의 각도가 변하며 가슴 또는 머리가 바닥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동작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 단순해 보이는 움직임은 상당히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그냥 따라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상완 관절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관절을 연결하고 있는 대흉근을 사용한다는 말이고, 날개뼈를 단순히 앞뒤로 모음, 벌림을 해준다는 것은 거기에 붙은 전거근이 날개뼈를 앞으로 당겨주고 능형근이 뒤로 당겨 모아준다는 말이 됩니다. 기본적인 스탠다드 푸시업에서만 봐도 내가 어떤 관절을 주로 움직이며 동작을 할 것이냐에 따라 쓰이는 근육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그 스탠다드 푸시업은 날개뼈와 어깨 관절, 각자의 영역 표시를 적당히 해주면서 그 동작이 원활하게 부드럽게 연결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스탠다드 푸시업을 하는데 어깨가 씹히고 아프다, 그건 분명히 전면삼각근, 대흉근, 전거근이 당겨주는 힘의 비율이 안 맞았을 것이다. 그래서 위팔뼈 자체가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봉하 공간이 좁아져서 그 안에 이두근, 장두 그리고 극상근이 씹힘으로 인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그 방사통으로 그 부위가 아니라 한 신경으로 연결된 그 신경줄 안에서의 다른 부위에 통증까지 와버릴 수도 있다. 잠깐 옆으로 샜다가 돌아왔는데, 어쨌든 푸시업의 주동근은 대부분 대흉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근육의 빵 자체가 가장 크고 그리고 동작의 로드를 가장 전면에서 받아내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해줘야 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여기서 대흉근은 당연히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푸시업을 내려가는 동작에 상완골의 각도를 조금 틀어주고 날개뼈를 모아주는 능형근의 모임에 집중을 해주고, 또 밀어낼 때 가슴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뼈를 밖으로 벌려주는 전거근의 쓰임에 집중하면 또 전거근에 많은 자극이 가게 되면 푸시업 플러스라는 동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켜보면 전거근의 기능이 꺼져 있다 보면 날개뼈는 앞으로 벌려지지 않고 그 동작의 보상을 복근과 흉추의 굴곡으로 내게 되죠. 그래서 머리에서 낸 오다를 이제 또 다른 데서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 그것 또한 부상이나 통증의 원인으로 발전될 수 있다. 다음은 푸시업을 하는 동작 내내 강하게 힘을 잡고 있어야 되는 이 코어 근육이 중력을 버틸 힘이 부족해서 그 등척성 수축을 못하고 앞쪽 다리랑 엉덩이, 복근의 힘이 연결이 끊기게 되면 또 배가 볼록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치켜 올라가는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깨의 움직임의 방향적인 패턴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깨에 상당히 부담을 주게 돼요. 문제는 여기서 다리까지는 고사하더라도 코의 연결이 끊게 돼버리면 날개뼈의 움직임이나 상완골의 움직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스런에서는 초보자들이 가장 정확한 동작에서의 플랭크 자세로 그 기본적인 파워와 지구력을 기르라고 아주 옛날부터 강조하곤 했습니다. 상완골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주동근이 어디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또 관절을 어떤 관절을 움직이냐도 중요하지만 상완골을 움직일 때 견갑이 앞으로 벌림 상태에서 하느냐 안으로 모임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면 삼각근이 쓰이느냐 대흉근이 쓰이냐가 결정돼요. 날개뼈를 벌린 상태에서 상완골이 안쪽으로 움직여진다면 전면 삼각근, 그리고 날개뼈를 모은 상태에서 상완골이 움직여진다면 대흉근. 하지만 또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응용 생각 없이 그냥 스탠다드한 푸시업만 완벽한 자세로 해도 자극을 가지고 놀 정도의 구력이 안 된다면 앞에서 말한 근육은 싹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마친 뒤에 가슴만 살짝 빨개지고 부푼 정도의 펌핑감만 느껴질 만큼 자극이 왔다. 그건 딱 그만큼밖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매일매일 10분 안에 100개를 채우기, 깨자기 말고 풀가동으로 임태 선생님의 15 곱하기 7 정도 전혀 이변 없이 할 정도가 되면 기본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깰 정도가 됐다면 전면 삼각근, 팔꿈치 관절, 주변근, 흉근 할 거 없이 싹 다 쓰이고, 한 군데 힘이 빠졌다면 다른 데를 당겨다 쓰고 또 거기 쓰고 또 딴 데 당겨다 쓰고 또 당겨다 쓰고 결국은 가동되는 모든 근육을 다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떠들었던 말, 안 되면 일단 쎄 빠지게 하셔라. 그러면 어디든 먹는다. 선택은 고급자들의 몫이다 라는 말입니다. 쉽다고 접근하면 쉬운 것처럼 느끼겠고, 또 여기서 데스런 스튜디오, 강남 스튜디오 돈 내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년씩 그 푸시업 턱걸이 하러 오는 이유는 있겠죠. 그 디테일함에서 오는 성취와 만족도에서 아마 오실 겁니다. 그냥 얼른 초보자 단계를 벗어나서 디테일링을 할 수 있는 경지에 가보시길 바라요. 현영 선생님 푸시업 vs 벤치프레스 영상만 보셔도 푸시업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벤치프레스와 같은 자극이나 근성장면에서 점진적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내더라 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논문을 인용을 해서 보여드렸었죠. 물론 여기서 당신이 원하는 몸의 크기가 아놀드 형님처럼 과한 덜악 같은 몸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미 이 채널을 보시면 반문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헬스장 가시면 돼요. 가셔서 쇠를 드시면 돼요. 데스런을 시작하면 제가 슬로건처럼 말했던 조성준만큼까지는 만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저는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큰 몸을 만들어 보니 매력이 없어서, 유니크한 것이 좋아서, 그리고 옷도 입고 싶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던 맨몸 운동입니다. 저는 옆에서 나랑 똑같은 차 지나가는 것도 싫어서 랭글러라는 특이한 차를 2-3대 거쳐 타고 있습니다. 빠르고 소리 좋은 차 많이 타봐도 앞에서 옆에서 똑같은 차 지나가는 거 있으면 또 싫고, 그래서 이러고 삽니다. 머리 깎는 것도 연습했어요. 그것도 혼자 잘라요. 지금 이 머리도 어젯밤에 11시에 퇴근해서 혼자 자른 거예요. 혼자서 파는 것이 결국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돼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기구와 도구와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같은 성향을 지닌 분들이 제 말대로 학습하시고 따라 해보시면 분명히 결과는 나올 거란 말이죠. 하지만 벤치를 잘 들고 고중량을 치려면 분명 푸시업을 통한 내 몸 관절의 사용법을 본능으로 배우고 가셔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냥 헬스장 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은 내 몸에서 마법은 일어나지 않아요. 맨몸 운동은 모든 운동의 근간이 됩니다. 저는 나이 40 다 돼서 이제 시작한 골프 배운 지 3달 만에, 물론 자세도 안 되고 아직 피니쉬도 안 뿌려지고 그래요. 그래도 헤드스피드는 115 나오고 드라이버 셀이면 캐리로 300야드 깝니다. 살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 때 장기간 동안 맨몸 운동을 통한 발달되고 깨워주고 유지되는 그 가동성과 어떤 상황이든 쉽게 적응을 해낼 것이고, 내 몸의 구석구석을 잘 컨트롤 해줄 것이고, 그래야 부상에서 자유롭고 힘 써줄 때 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